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주말에 상당히 더웠는데 네. 요즘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네. 근데 껐다 켰다 하면 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에어컨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조금 온도를 높여놓고 가장 약하게 해서 집에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낫지 않은가 싶고요. 네. 어쨌든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요즘 들어 더욱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자, 굉장히 무더운 주말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상견례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없는 그러니까 틈을 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 없을 때 입당을 해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입당 전에 좀 상의를 했어야 된다. 좀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입당 환영식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별도 소개 없이 좀 간략하게 인사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의도식 군기잡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군기잡기보다는 네.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입당했다는 데한 불만 표시일 수 있는 것이죠. 성대하게 입당 네.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당 대표도 없고 원내 대표도 없는데. 네. 급작스럽게 입당을 했다? 그 모양새가 당대표로서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동의 촉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네. 만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없이 입당했을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당대표 패싱론. 이게 이렇게 되면 일부러 저는 윤 전 총장이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의도 문법이라든가 정부적 판단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입당할 때 당대표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의도 문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오늘이나 내일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당대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이게 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윤 전 총장이 기습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검사로서의 태를 못 벗었구나. 압수수색 같은 거 하면 전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 알려지게. 그렇죠. 그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직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다. 조금 근데 빨리 이제 익숙해져야죠. 근데 이게 사실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림픽 이슈가 또 주말에 너무 많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입당에 대한 그런 컨벤션 효과 이런 걸 좀 못 누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검색되는 양을 봐도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 관련 이슈가.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실 산하에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리는데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낙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 전체를 검증을 하는 건데 이 김진태 전 의원이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활약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과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반가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화들을 많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갑지 의원이. 않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진태라면 당연히 네. 반갑지 않을 텐데 당시에 윤석열 저격수로 활약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대선 후보 검증단을 과연 꾸리는 게 맞는지 당에서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대선 후보 검증단 만들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1, 2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시큰둥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을 때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렸었잖아요. 대선 후보 검증단에서도 검증하고 양쪽에서 또 치고받고 이래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세졌단 말이죠. 대선 후보 검증단을 당에서 꾸린다고 해서 각 캠프에서 네거티브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꾸리면서 오히려 검증이 더 세질 수 있고 네거티브가 세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이걸 꾸려야 하냐 그런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박지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김진태 전 의원인데 윤석열 예비 후보로서는 나에 대한 견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태극기 세력과는 결별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김진태 의원은 누가 봐도 그쪽 세력이잖아요. 친박이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도 표가 국민의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대표가 왜 김진태 의원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까? 글쎄요. 저는 뭐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론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 전 총장에게 좀 불리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윤 전 총장이 또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잇따라 회동을 가졌고 뭐 주말엔 또 청년들하고 미팅을 가졌고 아침에는 초선 의원 모임 뭐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회도 나섰는데 광폭 행보로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동희 촉시간에서 입당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사람 만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입당하고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사람 만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윤 전 총장은 술 먹으려고 입당했나?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뭐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또 금태섭 의원 와서 또 뭐 소주 번개했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구설수에다가 아니 뭐 반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또 매일경제하고 인터뷰에서 부정식품 발언해서 논란이 됐죠. 그다음에 또 최근 이 초선 의원들하고 모임에서 이게 페미니즘 때문에 결국은 저출산이 원인이 됐다 이런 발언들.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논란이 돼요. 네. 논란이 되면 캠프에서 사실은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하고 이게 늘 같은 수준이잖아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제 당으로 빨리 입당해라라고 했던 네. 것은 이런 리스크를 당에서 보호해 줄 거란 전제하에 당에 빨리 들어가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에 가서 나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 입당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당을 뭐 그 전에 약속돼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입당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어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상당히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으로 뭐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할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이제 윤 전 총장 입당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많은 이제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안철수,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퍼할 것이고 예. 홍준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좋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 밖에서 자꾸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 네. 설화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1월까지 밖에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해라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당도 사실은 그게 아마 좀 겁나는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있을 때보단 안으로 들어오면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n분의 1 됐으니까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래서 여당 입장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 입장도 그렇고 밖에 있는 것보다는 더 쉽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박지 씨가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입당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가 빠졌을 때는 이낙연이 올라갔고 네. 이낙연이 빠지니까 다시 윤석열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은 그대로인데 네. 왜 그렇게 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윤 전 총장이 지난달에 했던 언론 인터뷰거든요. 이 부정식품 관련된 뭐 불량식품 관련된 이런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하면서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누가 봐도 사실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뭐 신문 기사로 나서 사실은 풀 워딩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해명이 되는데 네. 지금 다 동영상이 떠버렸어요. 그 동영상이 떴으니까 그 발언을 봤을 때는 와전됐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캠프에서 신주호 전 의원이 이거를 해명했는데 해명이 더 논란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캠프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그러니까 신주호 전 의원도 이 발언을 쉴드 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 전 의원이랑 잘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신주호 의원도 나름
그 전략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한번 해명하면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푸드뱅크에도 유통기한이 이제 30일 정도까지 예. 남아있는 음식만 받도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퀄리티 낮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는 나라.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결국은 그게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계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좀 네. 안타깝죠 이런 얘기였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했던 얘기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장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항상 썩은 과일을 주워오셔서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이 돼서 이제 뭐 본인의 그런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과일을 이제 어린이집에 경기도에서 보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목소리들 한번 윤석열 캠프에서도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에 대한 발언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이한열 열사 사진을 보고 부마항쟁이냐고 물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현장에 동행했던 장제원 의원을 좀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뭐 신문 보도로 그냥 텍스트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명이 되는데 네. 그 YTN에서 아마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사진 이한열 열사 사진 보고 바로 부마라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더 낫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금 나올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가지고 뭐 지지율이 갑자기 확 빠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지율 자체가 또 올랐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건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독보적인 대항마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조금씩 본인의 실수 가족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다가 입당하고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입당했을 때 왜 올라갔는지를 캠프에서 한번 살펴보고 입당한 후에 이런 논란이 된 것은 분명히 본인한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발언을 조심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젠더 갈등 논란 관련해서도 페미니즘이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를 막고 있다. 뭐 젠더 갈등은 경제 역성장 때문이다. 또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불만을 사고 있는데 뭐 인식이 바뀌게 되면 할당제 같은 거 쓰지 않아도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이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만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정식품 발언은 네. 뭐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 게 이제 지금 불거졌다 칩시다. 그런데 이 발언은 오늘 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한가요? 어제 한가요? 하여튼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입당한 후에 이걸 또 뭐 논란이 되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근데 그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양궁 선수 안산 씨 문제 가지고 무슨 네. 페미니스트다 머리가 짧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굳이 좀 뭐 후보가 입에 올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안산 선수 관련된 그 페미 논란 이게 이제 남혐 용어 사용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 꼬꼬무 토론에서 이거 가지고 토론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양준우 대변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당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후폭풍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이 짧은 이야기였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던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 문제 나왔을 때는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수를 얻지는 않지만 잃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답하려다 보니까 점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가 앞으로는 이제는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
윤 후보 입에서 나온 걸 직접 국민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여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다음 달에 시작되는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길에 올랐는데 이재명 지사는 호남과 충청을 공략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수도권 공략에 나선 모습. 어떤 계산이 깔리는 걸까요? 뭐 본인들이 취약한 곳이죠.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뭐 백제 발언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졌잖아요. 거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그 백제 발언은 충청도민들도 화낼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취약 지역인 호남과 충청을 갔던 것 같고, 반대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긴 했으니까. 근데 수도권 본인이 열세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의 지역구는 서울입니다만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의 아성인 곳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지지율을 좀 올려보겠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꽤 오래 정체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정체인지를 좀 파악해서 제가 뭐 지난주 초에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근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마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두 후보 간에 특히 두 후보 간의 논쟁이 이제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다 이러면서 대통령과 이제 뭔가 그 한몸 전략 이걸로 이제 응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략이 뭐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렇게, 아니, 전략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걸 떠나서 양측에서 이렇게 세게 붙으면, 어쨌든, 국민의힘만 좋아할 겁니다. 멀리 봤을 때는 결국은 예선전에서 싸웠던 이야기들이 본선에 가서 다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두 사람 또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확전을 좀 자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으로 최근에 임명된 박진영 대변인, 네.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재명 뭐 음주운전 과거에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에 대립이 아끼고픈 마음이었다. 가난이 되냐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재명 캠프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말이? 네. 도움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붙다 보면 쉴드도 세게 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어거지 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캠프에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당의 싱크탱크가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는 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소득이 사실은 민주당의 아젠다였잖아요. 이재명이 주장하기 전부터.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뭐 4차 산업 시대 뭐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사람들 일자리가 빼앗기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소득은 필요하다는 거 대체적인 공감이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다 박았잖아요.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 거였는데 뺏겼다. 뭐 과거의 경제민주화도 우리 거였는데 박근혜한테 뺏겼다. 그래서 진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크게 봤을 때 기본소득을 이야기한 거지 당장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서영 캠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또 뭐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어쨌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진 않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스크래치 내면서 당 지도부를 흔들려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아직 본선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게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너무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예비 후보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민주당의 다른 이렇게 좀 나름의 스피커들도 입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 지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대선에 지사직을 이용하려고 하냐 이런 비판을 던졌어요. 근데 대선 출마하면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저는 이거가 글쎄요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공직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하라고. 그거 지키면 돼요. 그 기한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과거 네. 경남지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원희룡 지사처럼 네. 선거에 나갔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얻어맞았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지금 놓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그 원희룡 지사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과거 같은 당의 남경필 지사, 김문수 지사, 홍준표 지사가 다 지사직 갖고 대선 출마했을 때 응원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거는 또 내로남불이다는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인들 항상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지희 씨하고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